일단 화면 공유를 먼저 이렇게 이게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또 너무 떨려 가지고 일단 네, 제가 저번에 스튜디오 스킨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아티스트리 스킨 뉴트리션 신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갖고 오늘 정보를 많이 나눠 드릴 건데 스튜디오 스킨하고 다르게 얘는 좀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아티스트리에서. 그래서 좀 이 아티스트리의 탄생 배경과 같이 얘기하면 왜 이 제품을 얘네가 만들었는지를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스토리를 조금 먼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칼렌보그 박사님이 이제 아메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브랜드인 뉴트리라이트의 창시자신데, 이 칼렌보그 박사님은 1920년도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식물 영양소의 연구 개발을 계속 하시면서 1934년도에 북미 최초의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개발하신 분인데, 칼렌보그 박사님한테는 사랑스러운 와이프인 에디스 램보그 여사님이 계셨어요. 에디스 램보그 여사님이 이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놀라운 효능을 피부에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을까? 약간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1958년도에 직접 재배한 뉴트리라이트의 원료를 이용한 최초의 코스메틱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아티스트리예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랑 아티스트리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뉴트리라이트는 자체적으로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뉴트리라이트도 아티스트리도 모두 이 농장에서 재배한 원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이게 이 제조 공정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읽으면 이게 영양제를 만드는 건지 화장품을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씨앗을 고르고 막 재배를 하고 이런 걸 하니까. 근데 이 과정이 바로 우리 아티스트리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고 뉴트리라이트 영양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식물 영양소를 이용해서 파괴를 최소화하는 뉴트리라이트만의 과학으로 제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 이 제품을 접하시는 분들은 뉴트리라이트하고 아티스트리가 좀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소를 섭취하듯이 피부에도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제는 스킨케어가 아닌 스킨 뉴트리션이다. 라는 표어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이 진짜 저희 농장의 전경이에요. 그래서 영양소가 그대로 전해지도록 80년이 넘은 뉴트리라이트의 원료와 과학력이 담긴 제품이고, 직접 운영하는 생태 농장에서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 말은 추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료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처럼 이 파이토케미칼을 이용한 화장품이 이 스킨 뉴트리션인데, 파이토케미칼이 뭐냐면 이렇게 식물들이 본인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학적인 물질을 막 내보내는 게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래서 그 강인한 생명력 기반의 물질을 파이토 뉴트리언트라고 부르는데, 현재까지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파이토 뉴트리언트가 10,000여 종이래요. 그 중에서 상당수 이상이 피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가 지금 다 확인이 됐고, 아티스트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지금 깔고 있는 게 화이트 치아시드라는 원료예요. 영양소적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풍부한 원료라서 섭취를 할 때는 되게 필수 지방산으로 분류되는 영양소이기도 한데, 피부 쪽으로 봤을 때는 피부 보호막을 강화하고 보습을 유지시키고 피부의 과도한 각화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티스트리가 사용하는 치아시드는 램보그 화이트 치아시드인데, 이름부터 되게 익숙하죠. 램보그, 아까 칼렌보그 박사님 이름인데, 아티스트리랑 뉴트리라이트가 자체적으로 9년간의 연구를 하고 9만 번의 테스트를 끝내서 특허를 받은,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료를 아티스트리 전 라인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 뉴트리션의 원료가 뉴트리라이트처럼 다 재배되고 있는데, 그럼 이 신제품이 나올 땐 어떤 테크놀로지가 들어갔냐를 봤을 때, 처음 이 제품을 개발할 때 연구진들이 정말 기본에 집중하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피부가 왜 중요하냐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피부는 몸의 가장 최말단이고 유해 요소로부터 내부의 구성 요소를 지키는, 즉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피부 장벽을 유지가 시키면 그게 피부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에 도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피부 구조에 따른 솔루션을 넘어서
장벽 기능에 따라서 피부를 다시 새롭게 분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새롭게 분류된 피부 건강을 극대화시키는 연구를 하면서 5가지 장벽 기능 강화라는 이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킨 뉴트리션의 5 베리어예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5가지가 스킨 뉴트리션 5 베리어인데, 이 각각의 하는 역할이 다 달라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디펜스 베리어는 일단 외부 유해 요소의 침투를 막아서 자극을 받는 원인을 아예 예방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극을 받기 전에. 그래서 각질이나 잔여물 같은 거를 먼저 막아주고, 피부를 정화하면서 필요 요소는 해치지 않게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디펜스 베리어의 역할이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요새 많이 뜨는 키워드죠. 장에도 미생물이 있듯이 피부 각질층에도 피부 미생물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밝히게 돼요. 그래서 유익균하고 유해균하고 이 피부에서 균형을 이룰 때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피부 대사산물이 생산돼서 그게 피부 건강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베리어고, 그다음에 서포트 베리어는 피부 구조 구성 성분이 단백질, 콜라겐 요새 뜨고 있는데 그것도 피부 구성 성분이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그런 단백질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이 저하되는데, 이 서포트 베리어는 천연 지지 단백질을 강화시키고 항산화력을 부스팅 시켜줘서 단백질 손상을 최소화해서 피부의 물리적 모양과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이고, 이 서포트 베리어의 핵심은요, 피부 스스로 자체적으로 단백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이스처는 가장 쉬운 단어인 것 같아요. 체내 수분이 증발하지 않고 피부 내 필수적 수분을 유지시켜 주면서 상쾌하고 탄력 있는 모습으로 유지를 도움을 주고, 마지막으로 환경 베리어는 이제 환경 요소로부터 오는 손상을 개선하는 걸 이 베리어라고 하는데, 자외선, 블루라이트, 미세먼지 등등 우리가 매일매일 노출되는 유해 요소로부터 피부를 방어하게 하는 게 이 환경 베리어. 이렇게 5가지의 솔루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킨 뉴트리션에는 2가지 라인이 있는데, 밸런싱은 유수분 균형을 찾고 싶거나 피부 진정을 원하거나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유분을 케어하고 싶은 분들은 밸런싱 라인을 사용하시면 되고, 극심한 피부 건조가 고민이거나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결을 원할 때, 강력한 수분 케어를 원할 때 하이드레이팅 라인을 쓰시면 돼요. 하나하나씩 조금 볼게요. 밸런싱 라인에서 이제 폼 클렌저가 되는 게 이 밸런싱 젤리 클리너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디펜스 베리어라고 써져 있고 어떤 과학력하고 어떤 영양소가 들어간지 써져 있어요. 지금 모든 제품에 다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약산성 클렌저예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요새는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 또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이 피부의 원래 pH가 약산성인데 알칼리 제품으로 세안을 하게 되면 물론 노폐물도 빠지지만 피부를 원래 보호하고 있던 보호막까지 다 씻어버려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약산성 클렌저고, 젤 제형의 쫀쫀한 거품이 자극은 줄이고 수분을 지켜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 개선하는데 굉장히 좋고, 과한 유분은 잡아내고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진정을 위한 쿨링감, 알로에 베라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진정을 위해 피부 진정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게 제형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렇게 쫀득하게 생겨서 이거를 문지르면 거품이 돼서 그 쫀쫀한 거품이 노폐물을 쪽쪽 뽑아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했을 때 유분이 제가 굉장히 많은 피부인데, 이거를 딱 쓰고 얼굴을 만졌는데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분칠한 것처럼 싹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자고 있었는데 엄마를 막 깨워서 내 피부 만져보라고 그렇게 흥분을 했던 클렌저가 이 클렌저라서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런싱 프레쉬 쉐이크 토너가 유분 케어 파우더가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피부 표면의 과도한 유분을 조절하는데, 닉네임이 노세범 토너, 막걸리 토너 이렇게 불러요. 노세범 뭔지 아시죠? 그 파우더로 해서 유분감을 없애주는 토너인데,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 파우더가 아래 가라앉아 있고 물이랑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건데, 파우더가 유분을 빼주고 저 액체가 수분을 공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아까 말했던 그 바이옴 베리어, 프리바이오틱스를 함유로 피부 환경을 유지시켜주고 위치하절의 피부 정화 케어, 그리고 모공 진정 효과가 있는 토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밸런싱 매트 젤 로션은요,
바르는 순간 흡수되는 수부지 진정 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수부지가 뭔지 몰랐거든요. 무슨 부추 이름 같고 그랬는데 이게 수분 부족 지성인 피부를 수부지라고 한대요. 그래서 수부지가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 겉도는 유분을 없애주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름처럼 매트 젤 로션이어서 바르면 얼굴이 매트해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플랜트 플랑크톤 효소가 들어가 있는데 지구를 숨쉬게 한다는 자연 유래 플랑크톤의 풍부한 영양과 보습이 되는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드레이팅 얘도 이렇게 제형이 좀 물같이 나와요. 되게 부들부들하고 하이드레이팅 라인을 보면 하이드레이팅에서 클렌저로 쓰이는 게 이 무스 클렌저예요. 얘는 구름 클렌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약산성이고 풍성한 구름 거품의 저자극 클렌징이에요. 거품이 되게 풍성하게 나와서 문지르지 않아도 알아서 거품이 뽀글뽀글하면서 노폐물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저자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코코넛 유래 아미노산으로 부드럽게 노폐물이 제거가 돼요. 그리고 아티스트리 투커 수딩 블렌드의 수분 진정 효과가 있는 클렌저고 이렇게 구름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걸 얼굴에 그냥 올려놓고 계시다가 씻으시면 되고 하이드레이팅 라인에 스무싱 토너가 있는데 얘는 투명한 워터 포뮬라가 피부결을 정돈해줘요. 그래서 빠른 흡수로 수분 컨디션이 올라가고 리코리스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걔가 보습에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피부 밀착력을 높여주고 닦는 토너나 토너팩 아시죠? 이렇게 솜에다가 토너를 충분히 적셔서 얼굴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수분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능하고 수분 에센스로 멀티 케어가 가능한 토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드레이팅 아이젤 크림은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지금 하이드레이팅 아이젤 크림은 눈가가 환해지고 싶은 분들이 게 추천을 하는데 3중 눈가주름 집중 케어라고 해요. 그래서 광채, 탄력, 수분 세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데 옵티컬 디퓨저 성분 저기 써져 있죠. 그래서 즉시 즉각적으로 눈가가 환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건조하고 자극받기 쉬운 눈가를 24시간 수분 방어막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한 번만 발라주셔도 돼요. 24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루 전 저녁에 바르는데 저녁에 바르고 다음날 저녁에 바르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가격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안티에이징 하시고 싶은 분들이 이 아이젤 크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드레이팅 젤 크림이 있는데 얘는 수분 저장 크림 24시간 수분 잠금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수분 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분 크림이 여러분 이렇게 발랐을 때 바로 촉촉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겉에만 촉촉하게 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하이드레이팅 젤 크림은 안에서부터 피부 수분이 점점 차오르도록 하는 수분 케어. 그래서 엄청 건조하신 분들은 얘가 발랐는데 바로 없어져가지고 어디 갔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수분 흡수가 빨리 됐고 얼리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블루 아가베 유래 효모 성분의 뛰어난 보습 효과 이렇게 써져 있는데 블루 아가베가 뭐냐면 메마른 사막에서조차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사막의 수분 저장고라고 불리는 식물이에요. 사막인데 거기에서 얘가 그 몸 안에 물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듣고 얘가 그만큼 수분이 강력하구나 이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얘는 또 24시간 수분이 지속되는 롱 레스팅 수분 케어라서 수분이 즉각적으로 흡수되기도 하면서 그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꽉 잠궈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만 이 스킨 뉴트리션에 대한 좀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성분이고요. 스킨 뉴트리션 패키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본사에서 스킨 뉴트리션의 패키지에는 스킨 뉴트리션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품명은 물론이고 어떤 원료가 써져 있는지 어떤 배리어가 적용되는지 무슨 인증을 받았는지 등등등 엄청 많은 정보가 써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냥 버리셨죠? 여기 이렇게 QR코드 있는 거 저도 몰랐어요. QR코드를 찍으면 제품의 이런 정보들이 막 다 나온대요.
제가 버려가지고 못 찍어봤는데 아무튼 이런 패키지를 한 이유가 플라스틱과 종이 사용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종류를 이렇게 패키지에 표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좀 놀랐는데 이 전 하이드라 V 라인 있죠. 그 전 제품에 비해서 이 패키지에서 종이 사용량이 18,246kg이 감소가 됐고 플라스틱 사용량이 116,922kg이 감소가 됐대요. 사실 저는 요거를 보고 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제품을 썼을 때는 이런 경각심이 없이 그냥 패키지니까 제품을 꺼내서 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숫자를 보니까 '진짜 그런 거에서 엄청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자부심 있게 우리 스킨 뉴트리션 라인이 되게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그리고 하나 또 자랑할 거는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화장품을 만드는 모든 제품 개발 연구 테스트 과정에서 동물성 원료랑 동물 유래 성분이 배제가 된 제품에게 이 비건 인증을 줘요. 비건 소사이어티라는 데서. 근데 스킨 뉴트리션의 전 제품이 이 비건 인증을 받았고 모든 거품이 나는 아메이 제품이 그렇듯이 이 친구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은 아메이 생분해성 포뮬러가 적용이 돼서 72시간 내에 물로 다 환원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요새 좀 많이 하고 다니는데 사실 좀 젊은 트렌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요새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는 거를 눈치채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새는 브랜드의 가치와 철학이 그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가치와 철학이기 때문에 요새 기업들이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저희 세대 사람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선한 오지랖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선한 오지랖을 막 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말을 짧게 쓰고 옷을 젊게 입는다고 젊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젊은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지를 보고 그 열차에 같이 탑승해야지만 정말 좀 신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저도 이런 제품을 전달하는 사업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한데 이런 브랜드의 가치와 철학을 제가 같이 배우면서 그런 거에 좀 경각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제품을 같이 사용하면서 피부 개선도 되고 이런 환경적인 그런 가치와 철학에 같이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하면서 말 줄이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체리누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랑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이기도 하면서, 어, 딸이기도 해서요. 사실 강의하는 내내 저만 제일 떨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만 15년을 넘게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제가 전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제가 돈을 벌고 있는데, 이 환경적인 가치 소비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화장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아티스트리 화장품 쓰기 전에 제가 아티스트리 화장품을 20년 가까이 썼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아티스트리 화장품을 만나기 전에 아이크림 같은 거는 케이스는 되게 예쁘고 큰데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크림이 요만큼 들어있는 케이스가 되게 큰 그런 화장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치대가 많은. 근데 요번 이 화장품을 제가 받아보면서 20년 전에 정말 만들었던 너무 아메이가 앞서가서 이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스킨 뉴트리션 그 느낌 약간 뽀송뽀송하면서 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그러는데 20년이 흐르니까 지금은 굉장히 세련되게 젊은 친구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가 너무 많이 빠르게 앞섰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제가 되게 많이 하고 크림 같은 경우에도 보통 기존 밖에서 파는 화장품하고 똑같은 50g인데 저희 거 너무 조그매서 왜 이렇게 수분 크림이 작냐 하지만 뒤에 그람 수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진짜 아까 이 플라스틱만 해도 11만 60kg을 줄였다는 거에 정말 저도 요즘에 감동하면서 쓰는 제품이라서 화장품의 성분도 너무 대단하지만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 회사를 자랑하는 거에 제가 되게 신제품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진행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간에 들어와서 지금 소비자분들도 많이 초대된 걸로 아는데 아마 마케팅, 아메이 제품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 프리덤 그룹에서는 전체 강의에서는 했는데 제가 저희 팀에서 사업 설명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절이 되고 나서 어,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인원수를 제가 두고서는 사업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메이 사업을 자산에 관련된 거를 좀 제가 느끼고 있는 걸 얘기하고 싶고, 저도 사실은 남편이 모르는 그 200만 원, 그 남편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던 그 200만 원을 벌려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아메이 세계 속에 들어와 보고, 정말 그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그 시스템 아메이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서 저도 부자의 반열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10%만 진행하는 그 시스템 아메이 속에서 제가 많은 책들을 읽게 돼요. 그래서 여기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지만 사실은 엄청난 자산가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정치적인 건 어떻게든지 전 관심이 없고 어쨌든 돈 버는 귀재인데 이 트럼프랑 로버트 기요사키가 같이 쓴 이 책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여러분들은 보면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배우는 거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요.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정균순 교수님이라고 저희 OSR 요번에 세미나 때 저희가 랜선으로다가 저희 2,000명 정도 들어왔었을 때 강의했었던 요번에 새로 나온 책이에요. 소비가 직업이다. 그래서 아메이가 보통은 세일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도 그건 고정관념이나 좋은 거는 같은데 나는 못 팔아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저의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 소비가 직업이고 이 판을 바꾼다는 그래서 잘 소비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부자가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 그래서 아메이를 정리하자면요. 소비하는 일이에요. 아메이는. 뭐를 소비하냐? 생필품은 소비하는 일. 그래서 이 책도 조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저희 아들이 자기 인생 책으로 삼아서 제가 이 책을 선물했는데 3번을 읽었어요. 저희 아들이. 그리고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싶다는 이 김승호 회장님이 쓴 이 돈의 속성.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도 인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아시면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자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습득하게 되시면 아메이 마케팅이 완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아메이 마케팅만 들으시면요. 그냥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 아메이 마케팅은요. 자산을 만들고 자산을 축적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케팅이나 제품보다는 제가 15년 동안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읽었던 자산에 관련된 공부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자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100세 시대에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자산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지금 주식과 부동산 열풍 때문에 자산에 대한 소리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대부터 지금 여기에는 60대까지 다 들어와 계시는데 내 인생 100살까지 생각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이 자산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 지금 부동산이나 집값 때문에 보유세나 그다음에 종부세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종부세나 지금 보유세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도 저희 아들이 이제 내년에 장가를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다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저가 예전에는 내가 집을 뭐 자녀한테 나중에 상속해주냐 증여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장가갈 나이가 되고 어리긴 하지만 장가갈 나이가 되고 저희 딸도 다 이제 이게 20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 집을 어떻게 사줘야 되고 이 자산을 절세죠. 정말 탈세가 아닌 이 절세를 통해서 그 장기전으로다가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정말 절세하면서 물려줄지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은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장가를 보내게 되면서 저도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사실은 부동산이나 자산에 대한 공부를 더 깊숙이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는. 근데 사실은 유럽 쪽은요, 선진국 유럽 쪽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가냐면은 금융 자산이 한 70에서 80%,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이 한 20%에서 30%를 가지고 가요.
왜냐면은 내가 부동산에서 보통 우리나라는 집을 통해서 굉장히 자산 증식을 많이 했지만 외국은 그렇게 집을 많이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왜냐면 내가 살 집, 그다음에 금융 자산을 통해서 매달 매달 아니면은 그 1년에 받는 어떤 배당금, 주식같이 이제 약간 이런 금융 자산을 통해서 어떤 미래에 대한 자산을 설계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채가 있는 분들도 많지만 부동산이 두 채, 세 채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이 월세나 어떤 다른 것들을 소득을 창출하면은 그게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보통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는 그건 자산이 아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돈이 나와야지 자산이에요. 깔고 앉아있고 그냥 내가 다 소유하는 그런 집들은요, 세금만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딸 채린이 친구 엄마가 제가 이제 강남으로 이사를 오면서 같이 이제 이사를 움직이면서 음마 아파트가 10년 전에 지금보다 쌌었거든요. 그때 부동산은 음마 아파트 30평대를 사면서 대출을 받고 샀지만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나가면서 그 대출은 되게 많이 거의 다 갚았어요. 그때 대출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분도 이제 금융계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 61살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음마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음마 아파트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저랑 친하죠. 근데 그 언니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다 사서 대출이 하나도 없는데 3년 후가 되면은 그 30억짜리 음마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4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남편분은 지금 소득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벌어놓은 걸로다가 지금 살고 계시고 부동산을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뭐 상가나 이런 것들도 조금조금하게 가지고 계시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때요? 그 언니가 뭐하라 그러면 되게 부동산 많거든요. 4천만 원이 네 집 내 이름이냐? 나는 지금 4천만 원을 벌지도 못한다. 결국에는 대출이 하나도 없는 아파트 때문에 한 달에 월세를 350만 원을 내는 느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집을 한 채를 소유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오르는데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거기서 살 건데 그 집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보유세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안 팔 거면은 사실 돈을 되게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거죠. 소득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은퇴를 하고 남편분이 지금 61살이 되셨거든요. 60 이후에 내가 당연히 돈을 벌겠지만 내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돈을 똑같이 많이 벌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뭐 큰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집을 팔고 딴 데로 옮겨야 되던가 굉장히 이제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제 아는 지인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많아요. 강남에는. 제가 그런 생각들을 들으면서 야 350만 원? 근데 여러분 강남에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요. 정말 되게 좋은 정말 럭셔리한 하우스에서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소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자산 소득을 갖지 않은 저희 아들과 딸을 집을 사 줘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돈 걱정은 안 하거든요. 사실 인세 수입을 굉장히 캐시플로우가 좋게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슈를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생각을 던져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 정말 유럽처럼 여러분들은 80%를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어서 매달 매달 거기서 나오는 월세 같은 소득을 받든지 아니면은 연말에 정말 거기서 받는 배당 소득을 갖고 계셔서 죽을 때까지 그런 캐시 흐름이 너무 좋아서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자산이 30억짜리 강남에 아파트가 있지만 내가 집 한 칸이야. 그래서 보유세, 종부세를 계속 내야 되는데 그 집에서는 돈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 있어요, 일본도. 이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랑 똑같았죠. 우리나라는 일본을 그대로 많이 따라가잖아요. 지금은 일본이 이제 그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일본 사람들도 어떤 생각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냐면 옛날 우리나라 지금 사람처럼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지만 일본도 지금은 50%는 금융자산, 50%는 부동산 자산 이런 식으로다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80에서 90%가 부동산 자산밖에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부동산을 자산을 소유할 때 대출 받으신 분들 많죠. 지금 영끌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하지만 금융 지출이 이자죠. 금융 지출이 내 소득의 25%가 넘어가면은요. 가난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버는 사람이 130만 원이 나가고 있다. 이자니 세금이니 뭐니 통털어서 그럼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부동산 자산밖에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영모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서 다 영모기지에서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줄 게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종부세나 이제 보유세 같은 걸 낼 때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화장실 하나 팔아서 세금 내고 건너방 하나 팔아서 세금 내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면 내가 집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 따져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금융에 정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IQ? 금융 IQ가 만약에 있으시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소득의 속성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집이 있는 사람, 내가 집이 두 채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무주택인 사람. 근데 내가 무주택인데 지금 들어오는 소득이 어떤 거고, 내가 소득이 언제까지 나오고, 내가 집은 많지만 내가 또 언제까지 소득이 나오고, 나는 집은 없지만 내가 금융재산이 많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연말에 1억씩, 예를 들어서 뭐 그 주식에서 아니면 금융자산에서 내가 1억씩 배당금을 받는지,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다큐멘터리를 했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연끌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 친구가 500에서 600만 원 사이에 받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실수령액인지 뭐 자기가 받는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세금을 뗀 건지는 모르겠지만 500에서 600 사이를 버는데 아파트를 오르기 전에 산 거예요. 그나마. 그래가지고 대출을 엄청 땡겨가지고 연끌을 해가지고 샀는데요. 3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를 내는데. 여러분 600만 원이 버는 가장이 와이프가 벌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는데 300만 원으로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떨까요? 근데 그게 30년 동안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가 지금 막 5억이 올랐다 10억이 올랐다 그러니까 되게 억억 하니까 억이 되게 우스워 보이시죠? 1억을 모으려면요. 1,000만 원씩 10년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1년에 1,000만 원 저축하는 주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제 주변에 없는데요. 1년에 1,000만 원 저축하는 주부가 없거든요. 근데 1,000만 원씩 10년을 저축해야지 1억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값이 10억이 올랐죠? 지금 버럭그지 된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10억이면요, 1,000만 원씩 100년을 저축해야 돼요. 아니면은 1억씩 10년을 저축해야 돼요. 여러분, 1억씩 저축하실 분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돈 되게 많이 버시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제 이정미 리더님 만났는데 이정미 리더님 기업 오너 하셨던 분이잖아요. 재벌집 아들이잖아요. 더블 다이아몬드인데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5억을 현금으로 주고 무언가를 집을 사주고 싶은데 5억을 현금으로 주면은요. 1억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전세를 얻어주려고 전세자금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제가 전문 용어 쓸게요. 이빠이 받아가지고 80% 대출 받아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서 사줘야 돼요. 사줘요. 저도 그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증빙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버는 소득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갚아나가는 형식으로다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백업을 해주겠죠. 저 같아도. 저도 아들이 장가가면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게 됐거든요. 그래서 세금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줄 수가 없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6억짜리 전세 얻어주는 걸로다가 제가 결정을 내렸거든요. 저희 아들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이슈를 제안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요, 이슈만 제안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메 사업을 15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18년 동안에 잡지책에도 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의 수입은 제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했던 그런 그래프들. 그래서 제가 짧지만 제가 준비한 PPT, 물론 저희 남편이 만든 PPT입니다. 그 PPT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품이나 어떤 다른 마케팅보다는 제가 돈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제가 PPT 화면을 제가 공유하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정이 또 끌어올려가지고 흥분을 했네요. 죄송해요. 저는 왜 아메 얘기만 하면 흥분을 할까요? 네, 여러분 화면이 보이시죠? 제가 이제 오늘 자산 얘기를 하고 로봇 기호사기 얘기도 이제 오늘 나올 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면 아유 뭐 자기가 아메이 사업하니까 아메이가 최고라고 얘기하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메이를 아메이로 보시지 마시고 자산을 만드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메이는. 저는 자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저는 지금 주식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안전자산으로 가는 아메이 제가 1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메이가 정말 솔루션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매년 만약에 자식한테 1억을 주던 2억을 주던 그게 5년이면 가능해요. 제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3년 반 만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 가서 억대로다가 매년 자식한테 주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영어를 좀 쓸게요. 죄송하지만. 네. 자, 리니어한 삶이랑 어. 익스포넨셜한 삶이랑은 다르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음.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네. 자, 리니어라는 거는 선형이에요. 이렇게 네. 쭉 가는 거고요. 요거는 익스포넨셜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네. 여기는 이겁니다. 여기는 이거예요. 너무 느낌이 오네. 내가 60세까지 이 회사에 다니면 얼마 벌 수 있는지 뻔합니다. 그죠? 또 벌면 뭐해? 또 계속 써 애들이. 어. 계속 써. 계산하면 다 나와요. 요거는. 네, 계산하면 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업사이드는 위로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리니어한 삶은 어떤 거냐면 자, 요거를 이제 시간이라는 내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네. 시간이 갈수록 나의 부가 늘어나는 거는 이쪽에 계시면 네. E는 뭐 이렇게 늘어나고 네. S는 뭐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집값은 여기 있는 거죠. 갈수록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이거 어쩔 거냐고. 근데 요거는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결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되냐,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넘어오시면 네.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런 네.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아하. 이걸 이제 익스포넨셜이라고 얘기하죠. 드디어 잡은겨 여기를? 네. 네? 그러니까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잡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잘 보세요. 네. 자, 익스포넨셜이라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익스포넨셜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쫙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 구간 한번 보세요. 차라리 리니어가 나은 구간이 있어요. 계속 벌더라도 이게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배우고 네.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 쌓아나가는 구조로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필요하고요. 넣은 만큼 돼요. 1억을 넣은 사람이 2억이 되고요. 10억을 넣은 사람이 20억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아메이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해서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하시고요. 저 그래프가 익스포넨셜 저 그래프가요. 자산을 의미하는 그래프예요. 근데 아메이에서 항상 아메이 소득 곡선이 저거라고 그러죠. 왜 똑같을까요? 아메이 소득 곡선이 자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 그래프랑 똑같은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럼 아메이는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 B 구간에 들어가요. 비즈니스. 그래서 아메이를요. 시스템 아메이 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왜? 이 B 구간이 정말 자산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가시려면은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사람. 시스템을 만들어라. 시스템 만들어서 부자 된 사람들 있죠. 이미 맥도날드,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우리가 그걸 지금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돈이 많으면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하면 돼요. 돈을 주고. 왜? 성공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메이는 어디에 속하냐면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전문가들이 다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 익스포넨셜이 가능한 자산을 만드는 구간이에요. 근데 아까도 그 사람이 이호석 씨라고 SK 그 경제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이거든요. 그분이 아까 얘기하죠. 아까 이렇게 밑으로다가 쭉 이렇게 갈 때 수입이 착 상승하기 전에 그 밑에 있을 때 그때 아메이를 알아보러 오신 분들의 90%가요. 3개월이나 1년 안에 다 관둬요. 왜? 그 길이 계속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공부하실 때는요. 처음 시작하는 그래프에서 내가 정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아까는 자본이 들어갔지만 아메이는 자본이 안 들어가죠. 아메이는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시스템이 2년에서 5년이에요. 그러면 2년에서 처음 시작해서 5년까지의 그래프를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줄 알아야 내가 믿고 투자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죠. 아메이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그래프예요. 왜냐면 그래프가 저렇게 가기 때문에. 또 두 번째 특징, 자산으로 가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자산으로 가는 길에는 무조건 노동 수입의 구간이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밑으로다가 시간이 갔는데도 별로 수입이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은 그게
노동 수입의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메이도 1차, 2차, 3차 보너스가 있는데 1차 보너스는 노동 수입으로 가는 구간이에요.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두고요. 언제부터 월세 같은 수입이 나오는 그 자산 소득, 2차 소득, 프랜차이즈 소득이 나오냐면 아메이는 2차 소득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아메이에서는 전문 용어로, 우리 아메이 용어는 리더십 보너스, 누군가를 성공시킨 다음에 받는 자산 소득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를 1차 보너스만 들으시면 안 되고 아메이를 조금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차, 2차, 3차 보너스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해야지 소유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괴테도. 그래서요, 자산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싶으시죠? 자산을 갖고 싶으시죠? 제가 어느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는지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들은요, 제가 부러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자산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주식 다 잘하고 싶으시면요, 주식 공부하셔야 되고요. 부동산으로다가 부자 되시려면 부동산 공부 엄청 하시고 발품 엄청 많이 빠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노동 수입의 구간을 지나셔야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벌어주는 그 자산의 구간을 맞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구간에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노동 수입 보세요. 아까 밑에 있는 게 약간 이렇게 자영사업이나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직장 생활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아메이 공부하다가 2달, 3달 공부했는데 20만 원, 30만 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버는 거 사람들이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산 소득을. 그래서 노동 수입이 보면 보세요. 1 더하기 1은 2예요. 1 곱하기 1은 1이거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인 노동 수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프를 전체를 보시지 못하는 분들은. 근데 점점점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128 더하기 128은 256인데 곱하기 게임으로 가면은 게임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레버리지. 그런 책들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공부하시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메이 어때요? 아메이 5억, 6억, 7억, 10억, 100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에는. 그들이 어떻게 아메이를 만들어갔는지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시스템에 들어오셔야 부자가 된다는 거죠. 부자 클럽에 들어오셔야.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옆에 있으시면 돼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자랑 친해지시면 돼요. 제가 15년 동안 이 그룹 시스템에서 부자를 만나고 아메이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하고 놀다 보니까 저도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사업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아메이는 뭐냐? 제품을 판매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메이 제품은요, 무조건 아메이가 만들어 놓고요. 저는 좋은 제품을 써보고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다는 거를 광고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 애용자 네트워크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액 대비 35%, 3에서 35%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노력을 조금만 잘하면 3% 찾아오는 거고, 저는 15년 동안 소비자 네트워크를 축적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전 35%를 다 찾아오는 사람이 됐어요. 매출액 대비. 장난이 아니겠죠. 곱하기가 달라지니까. 이거는 한국 아메이가 91년도에 시작하고 30년이 됐고요. 미국 아메이는 지금 63년째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어디서 했냐면요. 인천 경납고에서 저희가 30주년 행사를 했어요.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게 지금 실제 비행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메이 스케일을요.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인천 경납고를 빌려서 실제 비행기를 갖다 놓고요. 이 비행기가 흰색이었거든요. 흰색에다가 이 그래픽을 싸가지고요. 30년 동안 지나간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감동이 장난이 아니고요. 케이크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한테요. 전날 다 배달을 했어요. 30주년 케이크. 계란 한 판 들어있는 그 케이크를요. 동시에 배달을 해주고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되게 맛있어요. 지금 데이라고 위치 사진 보여주면서 이런 30년 시대에 나가는 저희가 말이 안 들린다고 저희 남편이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런 회사인데 여러분 저희 남편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템이에요. 내가 이거를 광고하고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알려서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내가 광고비를 받아올 건데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써보고 광고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들은요, 86년이 넘은 뉴트라이트, 탑5 브랜드에 들어가는 화장품, 그 다음에 세제가 가장 오래됐죠. 그래서 이 유기농 세제들,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는 뭐 샴푸, 구강 제품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공기랑 물에 대한 걸 직접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아무리 끓여도 중금속이 나오지 않은 웰빙 냄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국 유수의 제품들을 런칭시켜서 아메이 로고를 달고 나가는, 그래서 저게 아메이의 얼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허접한 제품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회사 이미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포원 제품,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정말 이렇게 판로를 열어주는 그런 상생 프로그램.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전략에서도 SBS에서요, 이렇게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도 했었어요, 저번 달에. 그럼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네요. 어떤 사람은 철학이 있어서, 품질이 우수해서,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친환경 제품이라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니즈는 다 다르지만요, 그거에 다 맞춰지는 게 저는 아메이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근데 아메이 제품은 좋은데 제품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카탈로그를 보여줘 보세요. 그게요, 구전으로 벌써 30년이 지나서요, 30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 25년 전에 치약이 4,400원이었거든요. 200g짜리 치약.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2배가 커요, 사이즈가. 근데 그 4,400원짜리 치약이요, 25년이 지났는데 6,000원이에요. 그럼 2배 크니까 3,000원짜리 치약이거든요. 절대 비싸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카탈로그를 갖고 다녀요, 항상. 카탈로그를 딱 펴서 보여주면 생각보다 제품 안 비싸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왜? 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저희 정수기가요, 20년 전에요, 9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5만 원밖에 안 해요. 25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요, 소비자들이 비싸다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에요. 지금 가격이 다른 게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수입의 원천을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 제품을 비싸게 판매해서, 좋긴 좋은데 비싸게 판매해서 아메 영업사원들이 이익을 취하는 걸로 많이 알고 계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 제품이 200원 정도 원가를 들이면 아까 화장품 설명만 보셔도 이게 남다르구나 느끼셨을 거예요. 아메이 제품은 고품질로 만들어요. 근데 광고하고 연예인 쓰고 하니까 가격이 1,500원이 돼버려요.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면서 제품을 사지 않겠죠. 그래서 고품질로 만드는 대신 이 광고 유통에 들어갔던 거품을 좀 줄이고 소비자한테 마트나 아니면은 보통 사는 가격 정도에 맞춰서 하고, 그 광고 유통비, 연예인한테 썼던 그런 광고비들을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 쓰고 35%를 기금해 놨다가 제품을 소비한 사람, 소비하고 광고해 준 사람들한테 광고비를 돌려주는 마케팅을 시작한 거예요. 언제? 62년도부터. 너무 대단하죠. 저도 3년 반 동안요, 혼자 썼어요. 근데 제가 마케팅을 몰랐거든요. 3년 후에 마케팅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소비자 애용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쓰고, 그 애용자 네트워크에 대한 권리 소득이 저한테 있고, 그 애용자 네트워크에서 일어난 매출액 대비 35%를 제가 차지오는 인세 소득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요, 제가 미친 듯이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 네트워크가 지금 15년 동안 쌓여 있고요. 제가 아메이 회사한테 35%를 요청하는 그렇게 부자가 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룰이 있어요. 그럼 캐시백을 어떻게 찾아가냐? 자기 혼자 써도 가져가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광고해서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거를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다 빼주고 난 나머지, 이런 식으로다가 3개의 룰을 가지고서는 한다는 거. 합산이 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빼주고 난 나머지가 내 소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내가 1일에서 말일까지 포인트를 모아요. 제품에 포인트가 다 부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35만 원 정도 썼다고 가정을 하면 한 20만 포인트 정도가 모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20만 포인트가 모아지면은 캐시백이 어떻게 들어오냐?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지금 30년이 됐기 때문에 9,600원. 미국에 제가 언니한테 아메 사업을 전달했는데 미국은 지금 곱하기 3을 해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언니는 파운더스 플래툰이라는 핀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소득이 돼요. 세금 떼고. 저희 언니는 미국에서 2배 높게 1억이라는 돈을 매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되고 아메이 사업이 오래될수록 회원 숫자가 똑같고 매출이 똑같아도요, 이 인플레이가 계속 되기 때문에 수입은 2배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한 자산 증식도 없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메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직도 계실 거예요. 다단계, 좋은 다단계. 그래도 먼저 한 사람이 무언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요, 아메이는 그냥 다를 게 없어요.
스폰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원자. 그래서 아메이는 광고한 사람의 번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S라는 사람의 회원 번호를 후원자 번호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셨고요. 여러분들은 또 3명한테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광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받을까? 제가 15년 전에, 그러니까 18년 전에 제가 이 마케팅 플랜을 들었을 때 그냥 아메이가 다단계니까 S가 가장 많이 받겠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왜 얘가 움직이지가 않지? 여러분 보세요. 5명이 아까 합쳐진다 그랬잖아요. 포인트는 100만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 그룹, 이 소비자 5명한테 96,000원의 돈을 줬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S는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은 아까 합쳐지지만 내가 만든 네트워크를 또 빼주면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차집합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빼주니까 어때요? S는 19,200원의 광고비가 발생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U는 얼마를 받을까? U는 계산해 볼게요. 아까 S는 정해졌죠. 전체에서 6거를 빼주니까 19,200원인데 U는 다 합산이 되니까 80인데 합산된 80에서 A, B, C 60을 빼줘야 되죠. 그럼 얼마가 될까요? 48,000원의 캐시백이 나와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아메이 소득은요. 먼저 가입했다고 수입이 절대 많지 않고요. 포인트가 가장 많다고도 캐시백이 많지 않아요. 무조건 철저하게 노력순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산으로 가는 길에 노동 수입의 구간을 지난다. 그래서 초기에 시드의 네트워크를 만들 때는요. 내가 일일이 써본 제품을 다 1대1로 만나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노동 수입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이해하고 매니아가 되고 캐시백을 받으면서 정말 매니아가 돼서 또 누군가한테 자기가 구정 광고해서 쓰는 매니아층이 형성되면요.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가 돼요. 그래서 자가 증식을 해요. 두 번째 자산소득의 특징은 수동적인 수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디 가서 일 안 하고 한 달이 지나면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는 소득이랑 똑같아요. 그걸 2차 소득에서 경험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보너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이 개념들이 어려워서 1차 보너스만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2차, 3차를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아메이를 광고하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만약에 설명을 못 하신다? 저희한테 오세요. 그럼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U는 왜 먼저 시작하고 포인트도 아까 100만 포인트고 U는 80이었는데 왜 S가 더 많냐? U는 3명한테 광고했지만 S는 여러분 1명한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가씨보다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저희 아가씨가 4년 먼저 사업을 시작했지만 제가 핀도 더 높고 제가 수입이 더 높은 이유는 제 중심으로 만들어낸 애용자 네트워크가 더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제가 수입이 더 많다는 거죠. 물론 저희 아가씨도 다이아몬드가 되셨죠. 그리고 ABC는 광고 안 하고 혼자 썼기 때문에 9,600원. 여기서 보면은 광고를 안 해도 나 혼자만 써도 현명한 소비를 해서 제품을 소비만 했는데 소득이 되는 개념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균순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소비가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차피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생필품을 쓰면서 돈이 들어와? 현명한 소비네. 이 마케팅이 이해가 되시고 제품이 만족스러우면 광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받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스폰서님. 그 다음에 광고를 하지 않은 A, B, C는 수입은 똑같지만 이런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는 게 가장 기본 개념이고 이 룰이 계속 적용돼요. 아메이는. 그럼 제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선착순 게임이 아니고요. 노력순이고 역전이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광고하는 것만큼인데 스폰서가 없어도 똑같아요. 나한테 광고해준 사람이 없어도요. 여러분들의 소득은 48,000원 똑같아요. 그래서 수입이 전혀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너스는 스폰서들과 무관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알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광고하는 것만큼 찾아갖고 오는구나. 내 노력하는 것만큼 가져올 수 있구나. 그래서 6명한테 광고를 하시면요.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144,000원이 들어오고요. A가 이 마케팅을 위해서 광고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겠죠? 그러면은 25명 정도의 네트워크에 애용자 네트워크가 생기면서요. 여러분들이 다 빼주고 24명의 캐시백을 다 빼주고 나면요. 739,200원. 근데 요즘에 어떤 보너스가 생겼냐면요. 당신만 돈을 벌지 말고 누군가 혼자 쓰게 하지 말고 그도 광고하면서 써서 통장에 돈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브론즈 핀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받아가야 될 73만 9,200원에서 30% 현금을 더 업차지해서 주는 보너스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초기에 그냥 애용자 네트워크 한 25명만 만들어도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도록 한국 아메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직업보다 초기에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그냥 20만 원, 30만 원 돼서 200만 원 버는 데로다가 이걸 집어 던지고 가지 않게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정말 인세를 따박따박 5년 정도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가는 플랜을 굉장히 서포트하고 있는 회사예요. 어느 결에 내가 또 광고한 사람이 광고하고 광고한 사람이 광고하고 저는 제 네트워크예요. 아는 사람이 100%였거든요. 18년 전에는. 지금 제 네트워크는요. 제가 아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그 정도로 네트워크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축적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하고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서 한 79명 정도의 소비자 네트워크가 생기면요. 331만 8천 원이었는데 아까 브론즈 빌더라는 브론즈 핀, 동핀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인센티브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올 9월부터 생겼거든요. 작년 9월부터 생겼거든요. 그 전에는 한 250만 원 정도 받아갔던 분들이에요. 이 정도 볼륨이면. 근데 지금은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370만 원 정도 받아가는 수입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수입이 1년 만에. 여러분 월급 받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오르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79명 정도에서 1000만의 볼륨. 매출로는 1700만 원 정도 돼요. 한 달 동안 17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 소비자 그룹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월 소득이 한 37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1000만 포인트를 하신 분들은 SP, 실버 프로듀서 1년에 3번 정도 1000만의 볼륨. 이건 뭐냐면 내가 17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 소비자를 형성했다. 시장을 만들었다 하는 거에 대한 핀이에요. 이건 세일즈가 아니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늘 때마다 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1000만의 시장이 유지가 되면은 핀이 올라가요. 그리고 수입도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래서 지금은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도 되시면요. 한 5천만 원 정도예요. 세금 떼고. 그리고 여행 가고요.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이때부터 플래티넘부터 정식으로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2차 보너스거든요. 내가 한 350만 원 정도 벌었어. 그리고 내가 아니면 평생 같이 부자가 되고 싶은 친구를 똑같이 카피캣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또 하나 카피캣 마케팅 하는 거. 아까 레버리지 제가 얘기했죠. 카피캣 해야 돼요. 부자가 어떻게 돈을 벌었나.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알려줘서 내 친구도 이 시스템에 조인돼서 시스템대로 이 운영을 하는 거죠.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서 내 친구도 350만 원 정도 벌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월세 같은 수입이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100만 원이라고 약하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성공한 친구한테 또 성공한 친구. 그래서 이 내 친구도 이 2차 보너스를 받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또 3차 보너스의 개념인 16만 원 정도가 또 저한테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들이 내 친구한테 뺏어오는 거냐? 절대 아니고요. 아까 35% 기금화된 돈 있죠? 거기에서 2차 보너스가 6%가 책정이 되는 그 돈을 저희가 찾아오는 돈이에요. 근데 친구를 성공시키지 못한다. 카피캣을 잘 못 시켰다. 그러면 그 6%를 찾아올 수 없는 자격이 안 돼요. 찾아갖고 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 돈을 받고 싶으면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 글자로 윈윈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 그룹 정도의 프랜차이즈 개념이에요. 이거는 프라이빗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세 그룹을 성공시키면 에메랄드라는 핀. 그래서 이거는 가난과 이별이라는 닉네임이 있고요. 지금 8천에서 1억 2천 정도 되고요. 해외여행을 가고요. 상속 당연히 돼요. 아메이 하시면 다이아몬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연소득, 뉴 다이아몬드는 1억 2천에서 조금 오래된 다이아몬드들은 2억 5천. 왜냐면은 핀은 그대로지만요. 네트워크가 점점점 사이즈가 볼륨이 커지면서 수입이 2배 정도 되거든요. 다이아몬드부터는 여행을 갈 때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고요.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 여행을 가고요. 당연히 상속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 수석 다이아몬드부터 이제 하이핀으로 갈 때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인원수를 체크해서 너가 얼마만큼 당신의 네트워크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냐. 그래서 저희는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1년에 5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부터 1점이에요. 5천만 원 미만으로 버는 사람들은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누군가가 5천만 원 이상 벌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저도 성공이 온다는 거죠.
제가 지금 올해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받으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뉴핀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내년에는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파운더스 더블로 잡았지만 최소 더블 다이아몬드라고도 잡았을 때 보면은요, 월간 보너스만 토탈리 1억 8천, 연말 보너스만 받는 게 일시불 보너스예요. 이거는 4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또 뭐죠? 연속 달성 보너스를 해서 이렇게 누핀 보너스들이 있어요. 요 보너스만 해서 1억 700만 원. 그래서 토탈리 7억 700만 원 정도가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만 된다고 그래도 여기서 조금 떨어지는 금액. 여러분, 아들 집 사줄 수 있을까요? 돈이 있는데요. 한 번에 주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20만 원, 30만 원에서 시작했지만 10년 정도만 해서 이런 소득을 벌 수 있다면요. 진짜 엄청난 자산 소득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이 빨리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3년 만에 막 2배가 올랐다.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됐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빠른 것 같지만요. 여러분, 자산 시장에서 책을 읽어보세요. 금융시장이 더 빨라요. 금융자산이 더 빨라요, 여러분.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금융자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면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거나 적어도 아메 사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저를 되게 부러워하세요. 저는 43살, 저희 남편 47살 때부터 저희는 아메 소득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팀워크 비즈니스예요. 아까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 만들어야지 1점이에요. 근데 제가요. 25점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년에. 장난 아니죠. 그러면은 최소한 25명 이상 5천만 원 넘게 버는 사람 만드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행도 뭐 30분 넘게 갔다 왔어요. 보상이 돈 보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행이 취소됐어요. 독일 뮌헨 못 갔다고 1,700만 원, 크로아티아 못 갔다고 1,700만 원, 나트랑 못 갔다고. 그래서 제가 이 여행 보너스로만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여행 보상만요. 지금 5천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현금으로다가.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이게 취소되고 받은 돈이라서요. 30%가 취소돼가지고 위약금을 물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1,700만 원 준 거지 사실은 더 비싼 여행이었거든요. 아미가 어떤 여행을 다니는지 이 금액만 보셔도 아 그냥 깃발 여행이 아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뉴 다이아몬드 됐을 때요. 이때 큐 다이아몬드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1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에다가 맥주병을 꼽아놓고요. 맥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딸이 지금 아까 화장품 강의했죠. 그 딸 지금 2009년도 제가 다이아몬드거든요. 저랑 지금 춤춘 거예요. 장기자랑 나간 거예요. 그 아메 여행 가가지고 코타키나발루로 갔을 때. 근데 저희 딸이 이 아메이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엄마가 누리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메이 사업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프라이드는 딸이 한다면 너무 자랑스럽다. 어떤 엄마가 딸을 나쁜 걸 시키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딸이 아메에서 성공하고 이 생태계에서 자산소득을 구축하면서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져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정말 많은 거절을 받으면서 저희 딸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딸의 브론즈 파운데이션 뉴핀 성취는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는 PB가 하나도 안 오르거든요. 다 제 PB이기 때문에. 장바구니도 다 자기 돈으로 해요. 용돈도 조금밖에 안 받는데. 그래서 그런 가족 사업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2009년도 벌써 이제 13년 됐어요. 다이아몬드 된 지. 이렇게 다이아몬드 여행을 쫓아다녔으니 저희 딸이 비전을 안 볼 수가 없죠. 뭐 두바이 여행부터 시작해서 뭐 이태리 로마까지 뭐 진짜 럭셔리한 여행들은 정말 아메가 다 보내주고 여러분 이 여행이 다 공짜 여행이라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과 여행지에서 함께하고 싶고요. 여러분 아메가 왜 대단하다고 얘기하면요. 저희가 아메가 진짜 감동적인 건 뭐냐면은 인종, 종교, 어떤 환경, 내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회사. 정말 당신이 꿈이 있냐? 정말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정말 누리는 삶을 살고 싶냐 하는 분들한테 꿈만 있다면 준비할 건 꿈밖에 없어요. 꿈이 있다면 상승 욕구가 있다면 아메는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저는 정말 최고의 그 기회가 아메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자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자산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자산을 만들려면 돈을 갖고 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메이에서 자산을
만드시면요. 시간과 노력과 꿈만 있으시면요. 누구나 2년에서 5년 동안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5년 동안 포트폴리오 한번 짜보세요. 5년 동안 저런 포트폴리오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랑 저희 남편을 찾아와 주시면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요. 제가 조금 5분 오버했는데 여러분 제 얘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유를 제가 정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앉은 자리에서요 막 끌어올라요. 왜냐? 제가 돈을 투자해서 이런 자산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말 15년 동안 왜 그딴 거 하냐? 왜 다단계 하냐? 니네 남편 사업 망한다. 정말 그런 얘기 들었지만 설명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봤거든요.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부터 이런 책들을 읽었거든요. 근데 말은 못했지만 제가 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됐고요. 제가 이거를 10년 이상 다이아몬드 이상의 수입을 누려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꿈이 있고 정말 이 벼락거지와 정말 이 혼돈의 세상에서 나 정말 다른 삶을 원한다. 나 정말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정말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세요. 그래서 많은 김미경 원장님 아까 너무 좋잖아요. 그 방송들 많이 보시는데 김미경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세상은 우리한테 이슈만 제안합니다. 일해야 된다. 1인 기업의 시대다. 일해야 된다.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여러분 돈 있으세요? 1인 기업 자신 있으세요? 저 자신 없거든요. 많은 이슈들을 제안하지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요. 감히 얘기해요. 아메이가 여러분들이 정말 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준비가 돼 있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라면 제가 그냥 이렇다 저렇다 포트폴리오가 어쩌다 자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확실한 투자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자주 여기 랜선에서 만나 뵙고 싶고요. 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컨설팅 받고 싶은 분들도 제가 예약받아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에는 제가 컨설팅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꿈 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